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험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위험 관리 한 방법이다 그랬잖아요. 예, 위험 관리 한 방법인데,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 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제3자가 이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한테 떠넘기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또 보험의 정의를 뭐 다양하게 해놨네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 또 이렇게 좀 어렵게 또 써놨네요. 이렇게 위험 결합, 그럼 이거 누구 관점이라고요? 보험회사.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동종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예요? 보험에 우리가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 결합. 그럼 이제 불확실성을 뭐 한다? 확실성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는데, 불확실성은 뭐예요? 아까 이런 위험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확실성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발생했다고 전제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줄이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대비책을 갖춘 다음에 마음 편하게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거다. 이거 그게 보험이다. 이거 보험. 그리고 이제 이런 보험은 이제 사회적 제도로 도입이 되는 거죠. 또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이걸 좀 보상받고 싶다. 즉 대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위험 결합, 이런 결합.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 여기서 가계란 말은 개인을 얘기합니다. 자, 개인이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자, 여기 실제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손실은 이제, 자, 개인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주택에 대해서 1억짜리라고 해봐요. 이 1억짜리 주택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 1억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걸 보상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런 걸 대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이런 위험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실제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집이 불타면 실제 손실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 몇 명? 한 1만 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가지고 1인당 1만 원씩, 자, 1만 원씩 작출을 해가지고 이걸 1만 원씩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 이 비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 손해 입은 게 어떻게 되느냐? 평균 손실로 대체된다. 그럼 평균 손실이라는 얘기는, 자, 1만 명이 모였으니까 1만 분의 1이 돼요. 그럼 이게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만 원이 되죠. 이게 이제 평균 손실이 되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1억짜리가 1만 명이 모여서 나누기다 보니까 만 원.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낸 보험료 10,000원어치만 손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 결합을 통하여 뭐다? 실제 손실이 뭘로? 평균 손실로 대체된다. 이런 건 괄호 넣기 좋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여기 각출이 아니라 객출입니다. 우리 책에는 잘못 나왔는데, 객이라고 해야 맞아요. 각출은 뭐냐면, 이건 더치페이. 각출은 더치페이고, 객출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기금을 모으는 걸 말해요. 분명히 용어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재산, 이건 이제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손실을 입은 사람이 그 1억짜리 주택 화재에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 이렇게 이제 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 이제 정의가 다양한데 왜 이렇게 다양하냐?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 그러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우리 항상 경제적 그러면 돈. 자, 그래서 재무적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금전적 손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 위험을 우리가 감소시키자.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뭐다?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회사한테 떠넘긴다. 그러려면 이제 위험 전가, 위험 결합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경제적 관점은 간단해요.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은 이제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관점은 이렇게 다수인, 자, 공동, 그러니까 동종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객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객출. 그래서 1인당 1만 원씩 객출해가지고 이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상부상조 원리다 그랬는데 일종의 십시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제도가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제도 또는 복지 이런 개념에서 등장한 그런 제도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부담해라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손실을 나눠 갖는 거죠. 자, 법적인 관점입니다. 법적인 것은 이제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이제 보험회사고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 사이에 맺어진 뭐다? 법적인 계약. 그래서 나한테 발생한 이런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당신 내가 책임져 주시오. 오케이. 대신 나한테 보험료 얼마 줄 거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가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그게 이제 법적인 관점. 그 다음 이제 수리적 관점입니다. 자, 보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수리적 관점인데, 자, 이게 뭐냐면 확률 이론과, 자, 여기 그랬죠? 확률 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그랬네요. 그러면 자, 보험제도가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그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한번 발생했을 때, 자, 얼마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지. 왜냐하면 그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가 이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적자 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숫자 가입을 받아들여서 내가 보험료를 어때요? 받아야 되는지. 그래야 보험금 지급하더라도 손해가 없이 내가 보험회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확률과 통계적 기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번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가 충당하려면 보험료를 1인당 얼마씩 책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기법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런 기법이. 자, 그래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 이런 수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험제도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려운 개념들은 아닙니다. 이거 뭐 외워야 되거나 너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의 특성. 자, 이건 별표. 자, 19페이지 보험의 특성.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다음에 출제될 확률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보험의 특성.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특히 목차에 있는 그 개념들을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5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5가지. 자, 첫 번째. 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그랬네요. 자, 그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손실인데 이게 이제 우연적으로 발생한 뭐예요? 손실입니다. 그럼 이 손실을 집단화한다는 얘기는 아까 뭐 위험 결합, 집단 하나로 묶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단화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자,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 즉 동종 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많아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어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들로부터 보험료를 어때요? 받아서 내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어때요? 보험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집단화해야지 이걸 개별 위험을 그래서 손실 집단으로 써낸다. 그러니까 아까 개인에게 발생하는 건 뭐예요? 개개인에게 발생할 때 1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손실 집단으로 이걸 전환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아까
집단에서 나눠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만 분의 1로 이것을 줄인다는 얘기죠. 줄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보험 제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개별 위험이 실제 손실. 실제 손실이고, 손실 집단, 이게 뭐예요? 평균, 그렇죠. 아까 이게 평균 손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손실을 집단화함으로써 n분의 1로 이 손실을 나눠갔기 때문에 평균 손실로 대체된다. 이게 이제 여기 해당되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위험을 분담한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위험을 집단한다는 얘기는 방금 뭐예요? 개개인한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나눠간잖아요. 나눠갔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분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이게 이제 실제 손실이잖아요. 이거 부담 크잖아요. 1억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분담한다는 얘기죠. 분담. 그래서 동종의 위험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걸 분담한다. 그래서 위험 분담. 대표적인 보험이 위험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십시일반이다. 자, 세 번째 위험 전가입니다. 이제 보험을 이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당신네가 책임져 주세요 하고 떠넘기는 거. 이게 위험 전가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위험 전가.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보험은요,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지 이보다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이득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어때요? 보험회사는 적자를 볼 것이고 그럼 당연히 때려치우죠. 보험 제도가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보험은. 이걸 줄여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실손보상, 실손보상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걸 네 글자로 딱 맞추면 딱 좋겠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위험 결합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위험 결합. 그러니까 위험 결합, 위험 분담, 위험 전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제 실손 보상 해가지고 네 글자로 딱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론서 있잖아요. 이론서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우리 시험은 항상 이론서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써주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때요? 기억이 안 나니까 빈칸 놔둬야 돼? 아무 말이나 써야 돼? 그렇죠. 아무 말 써야 돼. 그럼 이때 위험 결합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썼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틀렸다고 그랬어. 그럼 이의제기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같은 말인데 왜 틀렸냐? 그럼 받아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자? 이론서대로. 이론서대로 일단 쓰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비슷한 말이라도 써야 돼. 비슷한 말이라도. 그러니까 이번 10회 시험도 그랬어요. 1번 문제가 농업 재해 보험 시무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농업 시무해 이렇게 쓴 사람도 맞다고 해줬다고 그래요. 농업 재해 보험 시무해인데 줄여서 농업 시무해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났어. 그런데 그것도 맞다고 이렇게 해준 거.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게 쓰면 돼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절대 빈칸으로 두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라도 써야 돼. 그러려면 비슷한 말이라도 떠올릴 정도가 되려면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고 어떻게 하자? 손으로 연습 많이 써보고. 우리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꼭 기억하세요. 손으로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섯 번째가 이제 거기 대수의 법칙 그랬죠?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은 수리적 관점에서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 같은 얘기예요. 대수 법칙이란 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대수란 말은 수가 많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험은요, 확률과 통계적 기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러한 사고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손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파악해야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적자 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험료를 적정하게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표본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본이 많아야 돼.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럼 표본을 딸랑 한 10개 또는 100개 이것만 가지고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통계가 정확히 나오죠. 자, 그래서 표본이 커야 된다 이거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서 이제 보험 제도가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본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리적인 관점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이 얼마나 나느냐 이거죠. 딸랑 우리가 10명만 가지고 하면요, 이 10명이 하필이면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손실의 규모가 너무 커지죠. 반대로 또 사고를 적게 치는 사람은 너무 또 어때? 적게 이렇게 산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표본을 많이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보험의 특성에 대하여 5가지 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써야 됩니다. 이번 10회 시험에 우리 마늘 품목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인수 제한에 대해서 쓰세요. 그런데 그게 7점이었거든. 7점.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 마늘 파트에 보시면 인수 제한 내용이 총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점이니까 그 7개를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7점이니까 한 5개밖에 못 썼어. 그러면 그 개수만큼 점수를 주지 않겠냐 이제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가 인수 제한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만 돼 있어. 몇 개 쓰라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만 써도 정답 다 줬어요. 이거 문제 실수였어요. 출제자. 그러니까 이런 게 얻어 걸릴 수 있어. 이런 게 우리가 하다 보면 얻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봐도 저 같은 경우는 7점이니까 당연히 그 7개 쓰라는 걸 바로 알았는데 보니까 다 쓰라 이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개만 써도 정답이야.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점수 줬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만약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그냥 쓰세요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럼 몇 개? 한 개만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정확히 5개 쓰세요. 실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5개 쓰라. 그러니까 빠뜨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죠. 또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써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의 특성을 쓰세요. 이걸 괄호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쓰세요. 이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암기하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 게 보험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 게 우리 보험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5개는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쓰지. 이거 5개 쓰라면 이해만 가지고 쓸 수 있냐 이거야, 우리. 이해만 한 걸로는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기가 받쳐줘야 돼, 우리.